이번 시간에는 거듭제곱근 중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 근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뭐 했냐면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에는 A가 양수면 실수인 게 2개, 0이면 1개, A가 음수면 짝수 제곱근 같은 경우는 실수인 게 0개입니다 라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 홀수 제곱근은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수인 게 1개가 존재한다 그랬단 말이야.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지금 설명을 할 거예요. 일단 그를 위해서 필요한 지식들을 우리가 잠깐 정리를 해보면, 첫 번째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이런 거 배웠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는 2차 방정식일 때는 우리가 판별식을 이용해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했죠. 근데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나는 대부분의 상황에서는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판단할 때 어떻게 판단할 거냐면 교점의 개수 가지고 판단할 거야. 뭐 가지고? 교점의 개수. 우리가 수학학 공부하면서 뭐 유리함수나 무리함수 이런 거 공부할 때도 교점의 개수 가지고 실근의 개수를 판단했잖아. 그치? 그래서 앞으로는 방정식에서 실근을 구해야 돼. 그러면 인수분해 뭐 이런 걸 이용해서 해를 구해야 되지만, 그냥 실근의 개수를 판단해라 이런 문제를 만나면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셀 거란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이런 말. 자, fx-gx는 0이라는 방정식이 있어요.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해 볼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거를 gx를 이항하잖아. 그치? 이렇게 이항해서 fx는 gx라고 만든 다음에 이거를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gx라는 함수 두 개로 이렇게 찢어 놓는 거지. 그치? 좌변을 함수 1개로, 그 다음에 우변을 함수 1개로. 그랬을 때 요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가 바로 이 방정식의 실근하고 동일한 겁니다 라는 거를 공부했단 말이야. 그러면 실근의 개수가 몇 개야 라고 물어보면 두 함수의 교점이 몇 개야 라고 물어보는 거랑 완전히 똑같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프를 그려서 교점의 개수를 셀 거야. 여기까지 인정? 오케이. 그래서 방정식에서 실근의 개수는 뭐 가지고 판단할 거라고? 그래프 그려서 교점의 개수 가지고 판단할 거야. 자, 이게 첫 번째.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자, 이거야. 짝함수. 우리가 우함수라고 불렀던 그 함수입니다. 짝함수, 우함수고요. 그 다음에 홀함수. 우리가 기함수라고 불렀던 그 함수입니다. 이제 요거에 대해서도 우리가 좀 잘 알고 있자. 짝함수는 뭐야? 말 그대로 다항함수인데 차수가 짝수인 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야. 다항함수인데 차수가 짝수인 항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다고. 차수가 홀수인 항은 존재하지 않는 그런 다항함수를 우리가 짝함수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홀함수는 그럼 당연히 뭐겠어? 차수가 홀수인 항들로만 함수식이 구성이 되어 있는 다항함수를 우리가 홀함수 이렇게 부르는 거지. 됐죠? 이때 짝함수, 우함수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냐면 첫 번째는 얘가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야.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 그럼 홀함수는 어떤 상태냐면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입니다. 원점에 대해서 대칭인 상태. 그 다음에 짝함수는 어떤 식을 만족하냐면 f-x는 fx라는 식을 만족하고요. 그 다음 홀함수는 f-x는 -fx라는 요 식을 만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짝함수면 요 식을 만족하는 거고,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면 무조건 짝함수인 거야. 마찬가지 홀함수면 이 식을 만족할 거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바로 뭐야? 홀함수가 됩니다. 이 식을 만족하는 아이가 다항함수 중에는 차수가 홀수인 녀석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 다항함수여야 되는 거고요. 이 식을 만족하는 함수가 다항함수 중에는
차수가 짝수인 녀석들로만 구성이 된 다항함수여야 됩니다. 이런 얘기야. 자, 그러면 얘네들의 그래프의 모양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한번 이 식을 만족한다는 말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면, 예를 들어 fx가 만약에 x 4제곱이라고 해봐. 그러면 f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x의 4제곱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인데 마이너스 1의 4제곱은 1이고요. x의 4제곱은 그냥 x의 4제곱 이렇게 되겠죠? 요거 자체가 fx죠. 그래서 fx. f-x는 fx를 만족하네요. 그러니까 차수가 뭐일 때, 짝수일 때는 항상 이거를 만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되겠지? 그런 의미고요. 그러면 요 식은 뭐냐? 이런 거야. fx를 내가 x 세제곱이라고 한번 두어 볼게요. 그러면 f-x는 뭐가 됩니까? 마이너스 x의 세제곱이 될 거고요. 이거는 마이너스 1 곱하기 x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요. x의 세제곱이니까 x의 세제곱입니다. 근데 요 x의 세제곱이 바로 fx니까 이것은 마이너스 fx 요렇게 쓸 수 있다. 그래서 홀수면, 다항함수 중에 차수가 홀수면 어떻게 된다? 요 식을 무조건 만족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때 이렇게 기억하자 그랬잖아. 기함수니까 마이너스가 기어 나왔다. 기어 나왔다의 기. 그래서 기함수, 홀함수 이렇게 기억하자고 말씀드렸고요. 얘네들의 그래프 모양은 어떻게 생겼냐면 자, 기억합니다. 우리는 어떤 녀석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냐면 이렇게 생긴 거. y는 x의 여기에 짝수. 여기에 제곱, 4제곱, 6제곱 이렇게 생긴 놈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야. 마찬가지 얘는 y는 x에 여기 홀수가 들어있는 요 녀석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겁니다. 그러니까 세제곱, 5제곱, 7제곱 뭐 이런 녀석에 대해서만 얘기할 거고요. 걔네들은 몽땅 다 어떻게 생겼냐면 자, 짝함수는 y축 대칭인 요렇게 생긴 모양을 무조건 하고 있습니다. 그건 뭐 대입해보면 알 수 있죠. 여기가 2면 0 집어넣으면 0이고 1 집어넣으면 1이고 2 집어넣으면 4, 3 집어넣으면 9 뭐 이런 식이죠.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4,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9 이런 식이죠. 됐죠? 점 찍어 보면 바로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홀함수는 어떻게 생겼냐면 원점 대칭인데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모양으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냥 상식이니까 알아두세요. 대입해서 해보면 바로 알 수 있죠. 1 집어넣으면 1 나오고요. 2 집어넣으면 8 나오고요.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8. 네, 점 찍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여튼 x의 짝수제곱 형태로 생긴 건 전부 다 이렇게 생겼고요. x의 홀수제곱 형태로 생긴 건 전부 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돼요. 알겠지? 여기까지 기억했지? 자, 그럼 이제 거듭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판단할 때 왜 우리가 짝수일 때는 짝수 제곱근에 대해서는 a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서 달라졌고 홀수일 때는 a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수인 게 한 개만 존재했었는지를 지금부터 구하러 가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a의 n제곱근 n제곱근을 구하러 가보자. a의 n제곱근이라는 게 뭐라 그랬죠? a의 n제곱근은 x의 n제곱은 a라는 이 방정식의 근입니다. 그죠? 근데 그 중에서 우리는 실수인 게 몇 개인지를 세보려고 하는 거야. 그럼 이 방정식의 실근의 개수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좌변을 함수 한 개로 우변을 함수 한 개로 우변을 먼저 쓸게요. y는 a 그 다음에 좌변은 y는 x의 n제곱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얘네 둘을 그려서 얘네 둘의 교점의 개수가 몇 개인지를 보고서 a의 n제곱근 중 실수인 것의 개수를 판단해 보겠다는 얘기야.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n이 짝수일 때부터 가겠습니다. n이 짝수. n이 짝수면 짝함수가 그려지고요. 짝함수는 y축 대칭이라 그랬죠. 그래서 y축에 대해서 대칭인 이런 그래프가 그려진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치? 그러면 y는 a가 이렇게 지나가겠지. 이것은 a가 양수일 때야. 그럼 교점이 몇 개야? 2개네. 그래서 실수인 게 몇 개야? 2개야. 이렇게 되는 거고 그 중에 하나는 0보다 크니까 양의 값이고 그 중에 하나는
0보다 작으니까 음의 값이고, 그래서 얘를 어떻게 쓴다 그랬어? n제곱근 a 이렇게 쓴다 그랬고, 얘는 n제곱근 a인데 마이너스입니다 라고 쓴다고 우리가 공부를 한 거야. 됐지? 그래서 n이 짝수일 때는 a가 양수면 실수인 게 무조건 몇 개? 두 개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 되겠죠? 자, 그 다음에 a가 0일 때는 그럼 어떻게 되느냐? a가 0이야. y는 a. 근데 a가 0이야. 그럼 교점이 몇 개 생겨? 여기 딱 하나밖에 안 생기지. 그래서 a가 0일 때는 실수인 게 하나밖에 없어요.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a가 음수일 때 가볼게요. a가 음수. y는 a인데 a가 음수야. 그러면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교점이 안 생겨. 따라서 a가 음수일 때는 실수인 게 몇 개야? 빵 개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이유는 간단하지? 오케이. 자, 그럼 이번에는 두 번째로 n이 홀수일 때 가볼게요. n이 홀수일 때 홀함수를 그려줘야지. 그지? n자리에 홀수가 들어가니까. 그러면 원점 대칭의 함수를 이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야. 됐지? 그럼 이제 y는 a. 이건 a가 양수. 그럼 교점이 몇 개야? 한 개지? 교점이 한 개밖에 없어. 그 다음에 y는 a. a가 0일 때. 역시 교점이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a가 뭐일 때? 음수일 때. 이게 y는 a인데 a가 음수야. 이때도 교점이 하나밖에 없어. 그치? 그러니까 홀수일 때 a의 홀수 제곱근은 항상 실수인 게 몇 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한 개만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치? 되겠죠? 그런 이유입니다. 이때 이 녀석을 우리가 뭐라고 나타낸다?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n제곱근 a라고 이렇게 쓰는 거야. 조심할 건 여기를 착각하는 애들이 많은데 이거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 이렇게 되는 거야. 되지? 잘 보세요. n이 홀수일 때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뭐 양수, 음수 구분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그냥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하면 돼. 알겠지? 그리고 얘 자체가 음수야. 얘 자체가 음수기 때문에 이거 전체가 그냥 음수인 상태야. 그러니까 여기다 마이너스를 붙여버리면 안 돼. 알겠죠? 다시 잘 봐야 돼. 이게 뭐라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이게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라고. 지금 현재 a 자체가 음수라고. 그래서 이거 자체가 지금 음수야. 여기다 마이너스 붙이면 안 됩니다. 이때는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두 개가 존재해. 근데 하나는 양수고 하나는 음수여서 마이너스 붙였단 말이야. 이건 아니야. n제곱해서 a가 되는 수가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거 자체가 지금 음수라고. a가 음수기 때문에. 알겠지?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때는 0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a의 n제곱근 중에서 실수인 게 짝수 제곱근이냐 홀수 제곱근이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이유가 이렇게 된다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럼 우리가 지금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공부를 일단 기본적인 것들은 다 마무리했으니까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건데 일단 보세요. 선생님이 쓸 테니까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자고. 자, 이유는 충분히 이해 갔죠? 자, 그럼 첫 번째 이런 얘기부터 해볼게요. 자, 5의 세제곱근. 자, 5의 세제곱근에서 자, 실수인 거 개수를 우리가 한번 구해보자. 아니, 다 구해보자. 5의 세제곱근, 5의 세제곱근의 개수. 이렇게 쓸까? 5의 세제곱근의 개수 구하고, 그 다음에 그 중에서 실수인 것, 개수를 구해보자. 그 다음에 실수인 거를 실제로 한번 구하자. 실제로 한번 구해보자. 그치? 그럼 봐. 5의 세제곱근이라는 게 뭐야? x 세제곱은 5라는 방정식의 근이죠. 그러니까 몇 개겠어? 그렇지. 3개겠지. 됐죠? 그럼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야? 홀수 제곱근이야. 실수인 거 몇 개?
한 개. 됐지? 홀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무조건 몇 개다? 한 개다. 암기해야 돼. 원리도 당연히 이해하지만 문제를 풀기 위해서 반드시 암기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실수인 것을 실제로 구해보자 이런 얘기야. 실수인 거는 묻는 대로 답하기 신공을 하면 되잖아. 3번 곱해서 5가 되는 수입니다. 이렇게 쓰면 끝. 됐죠? 그러면 역시 5의 4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까요? 5의 4제곱근이 뭐야? 라고 물으면 x 4제곱은 5라고 하는 방정식의 근이고요. 그러니까 몇 개겠어? 총 4개가 있겠지. 됐지? 그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입니까? 라고 물으면 짝수 제곱근이니까 얘가 양수냐? 0이냐? 음수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 아니야. 그치? 짝수 제곱근이니까 얘가 양수네? 양수니까 몇 개야? 2개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2개라고 쓰는 거고. 그러면 그거를 직접 구해보자고. 구할 때는 뭐? 묻는 대로 답하기 신공을 펼치라고. 그래서 4번 곱하면 5가 되는 수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양수고 4번 곱해서 5가 되는 수 중에 하나가 음수입니다. 이렇게 써주면 된다고. 알겠죠?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되겠지? 할 수 있겠지? 자, 그럼 마이너스 81. 이거에 4제곱근을 한번 구해볼까요?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뭐 어떻단 얘기야? x의 4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81이라는 얘기야. 그러면 4차 방정식이니까 근이 몇 개야? 4개죠. 그래서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은 총 몇 개야? 4개야. 근데 그 중에 실수인 거 몇 개야? 지금 짝수 제곱근이잖아. 짝수 제곱근이니까 음수의 짝수 제곱근은 실수인 게 몇 개다? 그렇지. 빵개다. 따라서 그 놈을 구하려고 했더니 구할 수가 없네요. 표기할 방법이 없습니다. 얘를 이렇게 쓰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왜 안 된다고? 이거는 실수가 아니라고. 거듭 제곱근 기호는 오직 누구한테만 허락했다고? 실수에게만 허락했다고. 그러니까 이런 표현은 존재하지 않는 거야. 알겠지? 그럼 보기에서 1, 2, 3, 4, 5번 해놓고 이게 딱 있어. 그럼 이건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 이건 무조건 잘못된 거야. 골라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요새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자, 답을 다 달 수 있겠죠, 여러분들? 오케이. 다시 이번에 이런 거 한번 연습해볼까? 이거. 이게 뭐야? 이건 세제곱근 27입니다. 뭐라고요? 세제곱근 27. 뭐야? 3번 곱해서 27 되는 수. 그치? 얼마겠어? 그치? 3이겠네요. 됐습니까? 여러분 답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해볼까? 세제곱근 마이너스 81이야. 이건 뭐야? 3번 곱해서 마이너스 81이 되는 수잖아. 그럼 누구겠어? 그치? 마이너스 3이겠지? 이런 거야? 끄덕끄덕? 오케이. 자, 그러면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교재를 봅시다. 교재 14쪽에 필수예제 1번 한번 볼게요. 필수예제 01번. 자, 다음 중 옳은 것 고르래. 자, 옳은 것 고르러 갑시다. 기억. 64의 세제곱근은 4이다. 64의 세제곱근. 이렇게 물어봤어. 그지? 그러면 자, 출발. 뭐 어떻게 해야 돼? 64의 세제곱근 뭐야? 아, 선생님 이거는 x 세제곱은 64라는 방정식의 근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고. 그럼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입니까? 3개죠, 3개. 이 방정식의 근이 몇 개라고? 3개. 근데 여기 몇 개밖에 없어? 1개밖에 없어. 물론 이 방정식의 근 중에 하나인 건 맞지만 이 방정식의 근이 3개란 말이야. 근데 여기 하나밖에 없으니까 참이야 거짓이야? 거짓이야. 무슨 얘기야? 야, 은는 이가에서 끊어서 앞쪽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 가정 부분이라 그랬고 뒤쪽을 뭐라 그랬어? 결론 부분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명제에서 배웠죠.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명제가 있을 때 얘가 참이 되려면 가정 부분의 진리집합이 결론 부분의 진리집합에 포함이 돼야 참이란 말이야. 근데 여기는 3개고 여기는 하나니까 이걸 만족해 못해. 못해. 그래서 거짓입니다. 되겠지? 구라. 기억 구라. 자, 니은 가겠습니다. 니은. 마이너스 81에
4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없다. 이렇게 문제가 나왔네요. 그죠? 자, 마이너스 81의 4제곱근입니다. 짝수 제곱근이고요. 얘가 음수네요. 짝수 제곱근일 때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 중에 실수인 것은 몇 개다? 빵개다. 이렇게 공부했잖아. 그치? 따라서 없다. 참이네요. 그죠? 얘는 참입니다. 다시 한번 마이너스 1의 4제곱근. 그러니까 뭐야? x 4제곱은 마이너스 81이라는 방정식의 근이고요. 자, 이 방정식에 실근이 존재하는 거야, 안 하는 거야? 당연히 존재하지 않겠지. 왜? 실수를 짝수 제곱하면 무조건 0 이상이야. 음수가 나올 수 없어. 따라서 이 방정식이 참이 되게 하는 실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근이 없다. 네, 맞는 말. 그 다음 디귿 가볼게요. 디귿을 보시면 마이너스 8에 세제곱근. 세제곱근은 마이너스 2이다. 이렇게 쓰여져 있는데요. 이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자, 역시 같이 가볼게요. 마이너스 8의 세제곱근이니까 이 말이 x세제곱은 마이너스 8이라는 방정식의 근이고요. 따라서 몇 개가 존재합니까? 3개가 존재합니다. 그 3개를 한번 써보면 마이너스가 있고 나머지 2개는 아마도 허근일 거야. 그치? 우리가 경험해봤으니까 알 거잖아? 근데 그게 마이너스 2라 그랬잖아. 아까도 얘기했지만 잘라서 이쪽이 가정, 이쪽이 결론. 여기가 가정 부분이고 여기가 결론 부분이란 말이야. 가정이면 결론이다라는 명제가 참이 되려면 이러한 포함 관계를 가져야 돼. 근데 이쪽 집합이 더 크잖아. 여기는 마이너스 2만 살고 있어. 포함 관계가 이렇게 된단 말이야. 이게 아니라는 거지. 그래서 이 명제는 구라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되겠죠? 그 다음에 리을을 한번 볼게요. 리을을 보시면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중 실수인 것은 한 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마이너스 5의 세제곱근 뭐야? 홀수 제곱근이네, 그지? 홀수 제곱근은 얘 볼 필요 있어, 없어? 없어. 무조건 몇 개야? 실수인 게 한 개야. 그래, 실수인 거 한 개. 아, 맞구나. 그래서 니은하고 리을만 옳은 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수학 1에서 1번 문제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문제가 이 문제야. 거듭 제곱근에 대한 설명을 해놓고 다음 중 참인 거, 옳은 것 고르는 거 혹은 옳지 않은 것 고르는 거 무조건 시험 문제 나오고요. 이 문제 완벽하게 풀려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거듭 제곱근에 대한 이론들을 완벽하게 숙지하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완벽하게 기억하고 이해하셔야 돼요. 자, 이 명제가 거짓이고 이게 거짓이 되는 것도 왜 그런지까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자, 이렇게 해서 거듭 제곱근의 뜻, 그리고 거듭 제곱근 중에서 실근의 개수를 판단하는 근거들, 그리고 해당하는 문제들 한번 풀어봤습니다. 자, 열심히 공부할게요.